자, 여러분들 이 좌회전을 지금 할 건데요. 이 앞에를 전방을 보세요. 좌회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앙선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앞에 중앙선이 없지요. 자, 문제는 중앙선이 없는데 그러면 좌회전이 가능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전방에 신호를 따로 주질 않아요. 초보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본 유튜브마저도 이런 데는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한쪽에서 차가 오면 한쪽에서 안 오고 또 한쪽에서 오면 한쪽에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서 가라고 하는 건데 이 알아서 가는 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저 왼쪽에 본 유튜브는 보이는데 아마 카메라는 안 비칠 거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보행자 불이 있으면 저 보행자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나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올 때도 사자성어 있지요. 선좌 후 좌측부터 먼저 보고 나중 오른쪽을 볼 것. 즉 항상 차는 좌측에서 먼저 오기 때문에 사자성어로 만들어놨어요. 선좌 후. 자, 푸른 신호등 이제 출발합니다. 엑셀 밟으세요. 자, 여기 삼색등이죠. 삼색등은 정식 좌회전 주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신호등 보는 법에 정식 좌회전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는 신호등이 삼색등이냐 사색등이냐. 지금 저 전방에 사색등으로 비쳐요. 사색등은 정식 좌회전 주고 삼색등은 정식 좌회전 주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예외조항은 있어요. 예외조항은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색등이니까 여기 정식 좌회전 주지만 우리는 직진할 거예요. 다음 차로 선택법. 참으로 여러분들 이 차로 선택법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운전에 이거 생각 없이 일반 운전을 운전하다가 25년 된 버스 기사, 20년 된 25톤 트럭 기사 두 분 정면 충돌해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시내 편도 2차로는 1차로 주행하실 것. 다음 시외 편도 2차로는 2차로로 주행하실 것. 참으로 중요한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차로 선택법. 시내 편도 2차로는 1차로 주행. 시외 편도 2차로. 그럼 시외가 어디냐? 좀 일각 나가면 한가로운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시외라고 그래요. 그런 도로에서는 가능한 여러분들 편도 2차로는 2차로로 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차로 잘못 가다가 상대방이나 내가 잘못하면 바로 중앙선 침범으로 대형 사고가 나와요. 때문에 가능한 2차로를 선택하시고 시내 편도 2차로는 1차로 주행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시내 편도 2차로는 주차된 차, 정차된 차, 버스, 택시,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시내 편도 2차로는 1차로 주행하실 것. 다음 3차로 도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시내나 시외나 상관없이 2차로로 주행하실 것. 편도 3차로는 2차로. 1차로는 왜 위험하냐? 가다가 갑자기 좌회전이나 유턴선이 생기기도 하고 선배님들 1차로는 주행하는 도로니까 그 1차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장자리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버스, 택시, 우회전 차량 진출이 받는 도로이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또 이용하고요. 이 차로 선택법만 하나 여러분들 제대로 지켜도 사고 안 나요. 다음에 중앙주행법.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일반 운전을 100년 해도 중앙주행법이 뭐냐면 몰라요. 무슨 의미냐? 내가 차선에 왼쪽 차선과 오른쪽 차선에 차가 정중앙으로 달려야 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맞춰줄 것이냐? 세계 어느 누구도 이런 걸 개발해 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본 유튜버는 세계 1인자답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발해 놓은 거예요. 못 달려도 좋아요. 여러분들 중앙으로만 딱 지키면 답답은 뒷 운전자들이 답답은 할 망정 내가 사고는 안 내요. 그러나
이 중앙을 못 지키게 되면 내가 바로 왼쪽이나 오른쪽 옆차를 바로 받는 그런 사고가 나오고요. 38선, 이북과 남한을 경계하는 38선은 그래도 군인 아저씨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러나 이 왼쪽 차선, 오른쪽 차선 이 선은 이북과 남한을 경계하는 38선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 바로 내가 사고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를 중앙을 맞출 것이냐,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기준점이 그럼 뭐냐, 엑셀 밟고 있는 오른발이 왼쪽 차선과 오른쪽 차선의 중앙으로 가게 될 것. 다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본 유튜버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왼쪽 차선과 오른쪽 차선의 중앙을 엑셀 밟고 있는 오른발이 중앙으로 간다 라고 하면서 맞추세요. 이 부분 하나만 여러분들 알아도 뭐 다른 유튜브 백날 천날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를 갈 거냐? 성북구청을 향해서 가는데요. 표지판 보는 법이에요. 표지판 보는 법은 4단계로 이루어졌고 성북구청이 제일 위에 있죠. 무슨 의미냐? 멀리 있습니다의 첫 번째 단계, 제 단계가 4단계 중에서, 자, 이 앞에 보세요. 신호등 3색등이죠. 여기는 정식 좌회전 안 주는 교차로. 자, 노면이 왼쪽에 보이시는가 몰라요. 노면이 왼쪽과 오른쪽이 지그재그로 돼 있죠. 이거 운전 100년 한 사람도 몰라요. 이게 뭔 의미냐? 서행의 의미다. 이게 서행. 왔다 갔다 이거 티스트 튀지 마라 이게 아니고, 트위스트 쳐라 그 소리는 아니고, 서행해라. 서행의 의미다. 지그재그로 돼 있는 거는. 야, 직진차로 확인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직진차로 확인법 참으로 중요한 법이에요. 이 법을 알아야 교차로 넘어서 내가 어디로 진입할 것인가의 기준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 그러면 직진차로 확인법은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 암기하세요. 왼쪽 노면에 그려진 화살표를 볼 것. 지금 왼쪽 노면이 좌회전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직진 1차로 있는 게 확인이 됐죠. 이거를 알아야 교차로 넘어서 어디로 진입할 것인가 기준이 나오는데, 직진 1차로 있기 때문에 1차로 그대로 찾아가셔야 돼요. 이걸 참으로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정보를 듣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본 유튜버가 설명을 해도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전혀 안 떠올라요. 서두에 나와 있지만 백문이 불여일행이 아니라 백시가 불여일암이다. 무슨 소리냐? 100번 봐도 여러분들 의미 없어요. 한 번 암기를 하세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을 암기해요. 왜냐면 시청하실 때는 이게 이렇구나, 그래 맞아 그래 이리 생각을 하지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이 운전석에 앉으면 여러분들 이성마비 현상이 30-40%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유튜버는 이 운전석을 바보석이다, 바보석이에요. 전혀 안 떠올라요. 때문에 여러분들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암기하세요. 그리고 수첩을 꺼내 가지고 본 유튜버가 개발해놓은 공식, 제시하고 있는 공식을 하나하나 적으세요. 그 공식만. 그래 가지고 본인의 잠재의식 속까지 집어넣으세요. 그래야만이 여기 떠올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이거 일반 유튜버식으로 보고 그래 맞아 이래 이럴 땐 이러는 거야, 참만해. 그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철저히 암기를 하세요. 자, 시내편도 2차로는 1차로 주행한다고 그랬고요. 지금 시내편도 2차로니까 1차로 주행하고 있죠. 자, 직진차로 확인법은 어디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안 떠오르면 이거 공부 안 된 거예요. 암기가 안 된 거예요. 직진차로 확인법은 왼쪽 노면에 그려진 화살표를 볼 것. 왼쪽이 유턴돼 있죠. 왼쪽이 유턴돼 있으면 우리가 직진 1차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진 1차로 있으면 또 1차로로 그대로 찾아가 주시고, 저 앞에 그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들 보이는지 모르겠네. 다이아몬드 이제 가면 다이아몬드가 보일 텐데요. 다이아몬드는 객관식 문제를 드립니다. 첫째,
전방에 다이아몬드 주먹만 한 개 떨어져 있으니까 수술 준비해라. 두 번째, 전방 횡단보도 예고 표시 무척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기 눈을 크게 뜨고 다이아몬드가 떨어졌는가 보시든지, 아니면 이게 저 전방 횡단보도 예고 표시로구나 라고 알든지. 이거 운전 100년 한 사람도 모르고 택시 기사들도 모르고 버스 기사도 몰라요, 이런 거. 왜냐면 그런 분들은 눈으로만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눈으로. 이 각인된 공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본인은 운전을 잘해도 상대를 가릴 수 없는 이유가 각인된 공식이 없다는 거. 자, 또 직진 몇 차로 가고 있죠? 유튜버 이야기 안 합니다. 이제 본인이 알아야 돼요. 직진 몇 차로 가고 있나요? 예, 모르면 다시 생각하세요. 직진 몇 차로 가고 있죠? 직진 차로 확인법은 어디 보라고 그랬어요? 왼쪽 노면 그려진 화살표를 볼 거. 이렇게도 안 떠오르면 여러분들 공부가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직진 1차로 있죠? 자, 성북구청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직진 1차로 있죠? 자, 버스 옆이 1차로예요. 그럼 이렇게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안 내면 타인도 사고를 안 당하거든. 즉, 도로교통법은 단속처벌법이에요. 윤은아의 운전 비법 본 유튜브는 상생법이에요. 상생법. 서로 사는 법이에요. 내가 사고 안 내면 상대방 또한 사고는 안 당하고, 그러므로 해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죠. 지금 또 직진 1차로 있습니다. 1차로를 향해서 가시고. 자, 여기는 공사 중인데요. 밑에 노면에 그 노란 딱지가 있죠. 이걸 차선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또 공사 중에는 이렇게 임시로 차선을 해놓은 게 바로 이렇게 노란 딱지예요. 이것이 이제 차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저기 우리는 지금 성북구청을 향해서 간다고 그랬고요. 성북구청. 삼색등에 비보호된, 아까 설명을 했죠. 정식 좌회전을 주는 곳은 사색등, 삼색등은 정식 좌회전 주지 않는 곳. 근데 아까 지나온 저것은 삼색등인데 비보호를 주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어떤 분들은 비 올 때 뭐 해야 되나, 아니면 비가 안 올 때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아주 대단히 유식한 분들이죠. 그게 아니고, 비보호는 푸른 신호등에서 직진차가 안 올 때 좌회전할 때, 그때 발생된 사고도 비보호 좌회전차가 신호위반에 속해요. 12대 중과실에 속해요. 때문에, 자, 여기는 중앙선이 끊어졌지만 좌회전 금지라는 별표가 있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하지 마셔요. 해서는 안 돼요.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은 비 올 때 좌회전하는 게 아니라 푸른 신호등에서 직진차가 안 올 때 좌회전해라. 단 그 푸른 신호등에서 좌회전할 때 발생된 사고도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에 속한다. 철저히 암기해 놓으세요. 저 또 앞에 보세요. 삼색길인데 역시 좌회전 금지죠. 예. 왜냐면 왜 좌회전 금지를 해놨는 거 아니? 중앙선이 끊어졌죠. 저 좌회전 표시가, 금지 표시가 없으면 아무 때라도 하면 돼요. 그러나 여기는 좌회전 금지라는 표시가 돼 있고, 자, 우리는 성북구청을 향해서 하는데요. 아직도 위에 있어요. 자, 사색등 정식 좌회전 주는 곳. 자, 우리가 직진 몇 차로 있나요? 지금도 답변이 안 나옵니까? 좌측 노면 보세요. 좌측 노면 그려진 화살표를 보실 것. 좌측 보면 지금 좌회전으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직진 1차로 있죠. 1차로 그대로 진입해 주셔야 돼요. 이때
이때 1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2차로로 진입한다든가 그러면 그때 발생된 사고는 차선 위반일 뿐더러 교차로 내에서 발생된 사고는 10대 중과실이라는 것. 아주 법은 무서워요. 본 유튜버가 그랬죠. 도로교통법은 단속처벌법이라고. 때문에 윤은아의 비법은 상생법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본 유튜버가 제시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공식 또는 지식, 상식 이거 철저히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바로 나오지 마시고요. 집에서 주차장에서 시동 켜놓고 핸들도 좀 움직여 보시고 엑셀도 한번 밟아보시고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보시고 또 앉은 의자 맞춰보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차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바로 핸들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성북구청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직진 몇 차로인가요? 직진 1차로죠. 그러나 이제 2차선 우리가 성신여대를 향해서 가게 돼요. 우회전이죠. 자, 우리 쪽에서 좌회전 주고 있죠. 이때가 우회전하기 좋은 순서 4단계 중에서 3번째 단계인데 이 우회전하기 암기하는 걸 참으로 여러분들 어려워해요. 이따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는데 자, 보세요. 성북구청 보이나요? 좌회전이죠. 그러면 좌측 방향 지시등 켜질 것. 정지할 때 여러분들 안전거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 주행할 때만이 안전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정지할 때도 안전거리라는 게 필요하는데 지금 앞차 뒷바퀴 노면이 좀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차 뒷바퀴 밑에 노면이 보이게 놓으세요. 이렇게 바짝 붙이면 볼까요? 이렇게 바짝 붙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강사들은.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첫째, 앞에 앞차 매어만 맞고 있어요. 매어 오래 맞다 보면 피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바짝 붙이고 말고 첫째 피 안 걸리고 두 번째 위험해요, 여러분들. 그럴 때 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절대 바짝 붙이지 마실 것. 여러분들 내비 듣는 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릴게요. 각 내비는 뭘로 어느 내비를 선택하라고 그랬죠. 카카오 내비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일반 운전자들은 내지는 택시분들은 거의가 T맵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T맵은 장점이 뭐냐면 자세한 설명을 해줘요. 자세한 설명.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는 의미는 초보 여러분들한테는 말이 많다는 의미고 또 나아가서는 뭔 말인지도 안 들려요. 정신없는 여러분들이 앞보기 바쁜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데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내비는 그럼 왜 본 유튜버가 추천하느냐? 얘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이 없는 얘도 여러분들 못 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남편하고 어디 다닐 때라도 듣는 법을 좀 배우세요. 자꾸 귀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있지 말고 내비 틀어놨으면 그럼 어떨 때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건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좀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카카오 내비 듣는 법 이것마저도 세계 어떤 누구도 표현을 못해요. 무슨 의미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듣는데 본 유튜버는 처음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계 처음으로 단어와 언어와 공식화를 시켰다. 그러면 유튜브 듣는 3단계 법이 있다. 잠시 후 2시 방향입니다. 무슨 법이냐? 거리, 두 번째 지명, 세 번째 방면. 거리, 지명, 방면 줄이면 거지방이 돼요. 부자방이 아니라 거지방. 거리, 지명, 방면. 거리, 지명, 방면 철저히 암기하세요.
자, 여기는 성신여대 앞이고요. 여기가 먹자골목이에요. 거리, 지명, 방면. 지금 잘 들어보세요. 얘가 거리, 지명, 방면. 이거 듣는 거 여러분들 쉽게 느껴지죠?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교육생들요, 얘 먹어 안 들려요, 안 들려. 거리, 지명, 방면 잘 들으세요. 이제 뭐라고 나오는가? 1km 앞 성북 구민회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뭐라고 나왔지요? 첫째, 거리 1km, 지명 성북 구민회관 방면 왼쪽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1km 성북 구민회관 좌회전. 이 3단계로 들으시란 말이에요. 3단계. 그래서 본 유튜버가 이 카카오 내비를 추천하는 거예요. 거지방, 즉 거리, 지명, 방면. 자, 또 직진 1차로 있습니다. 1차로를 향해서 그냥 가셔야 돼요. 저 이 노면 보세요. 좌회전 금지지요? 예, 좌회전 하지 마셔요. 분명히 앞에가 중앙선이 끊어졌을 거예요. 삼색등이라도 중앙선이 끊어져 있고 좌회전 금지라는 노면이나 표지판에 없는 경우는 좌회전을 해도 돼요. 가능해요. 다시, 중앙선 끊어진 곳은 좌회전이 가능해요. 그러나 신호등이나 노면의 표식에 좌회전 금지라는 별표가 있을 때는 해서는 안 돼요. 자, 이 앞에 보세요. 중앙선이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금지라고 해놓은 거예요. 저 앞에 또 보세요. 신호등에 우회전 금지라고 돼 있어요. 저기서는 골목인데 일이 들어가지 마라. 저기는 일방 통행이다. 즉 저쪽에서 나오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진입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 역시 또 보세요. 직진 1차로 있죠. 왼쪽 노면에 그려진 화살표를 보실 것. 다이아몬드는 전방 횡단보도 예고 표시다. 자, 아까 내비가 그랬죠. 우리가 지금 북악 팔각정을 가고 있는데요. 1km 전방 성북 구민회관 좌회전이라고 그랬죠. 듣는 법이 있어요. 시내는 1km, 500m, 300m 잠시 후라고 그래요. 이 내비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잠시 후를 잘 들어주세요. 이 카카오 내비는 잠시 후. 잠시 후는 뭘 의미하느냐면 100m 전방을 의미해요. 잠시 후는. 그래서 본 유튜버가 이 카카오 내비를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잠시 후는 무인 카메라가 있을 때도 잠시 후. 그때 속도를 줄여줘요. 또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때 방향지시도 켜는 거고, 즉 얼마냐 거리가 100m예요. 그리고 특히 무인 카메라는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겠지만은 500m부터 이거 때리는데 이제 참고해라 이거예요. 과속을 하게 되면. 그러나 결정적인 건 언제냐? 500m 앞 성북 구민회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내비가 그러죠. 500m 성북 구민회관 좌회전. 그 때문에 1차로를 탄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직진 몇 차로 가고 있나요? 계속 300m 성북 구민회관 방면으로 이거를 설명을 좌회전입니다. 하고 있어요. 직진 1차로 있죠. 1차로 그대로 진행시키세요. 자, 얘 말 잘 들으세요.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성북 구민회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방향시동 켜세요. 자, 표지판 보세요. 성북 구민회관 맞죠? 잠시 후 때 방향시동 켜는 거고요. 여러분들 운전 연수 중에 반드시 이 커브는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형 사고는 전부 커브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 1년 전에 그 과장 승진했다고 축하 겸 중국으로 여행 떠난 12분의 각 구청 과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과장이라고 하면 그 참 행정의 그 꽃인데
경찰로 이야기하면은 표현하면 경찰서장급이 돼요. 일생을 참 노력을 해서 과장이 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때 사고 난 것이 CCTV 찍혀서 봤는데 관광버스인데 다 내려왔어요. 다 내리막길을 다 내려왔고 이거 마지막인데 커브진 산이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내려와서 다리 하나가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던데 편도 1차로였어요. 그 왕복 2차로 아주 적은 그 다리고 도로던데 좌측으로 조금만 꺾으면 돼요. 근데 그걸 못 꺾어서 그냥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해서 그 아까운 생명 12명이 그냥 전부 사망을 했는데, 이 커브가 운전 중에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면 커브의 감각이 익혀지고 그 다음에 커브를 갈 때에 이 속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 그분이 그 관광버스 기사가 둘 중에 하나를 못한 거예요. 첫째, 속도를 좀 줄여주든지, 속도도 별로 나진 않았더라고요. 속도를 좀 줄여주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조금만 핸들을 돌렸어도 그런 불상사가 없을 텐데, 그 둘 중에 하나, 아마 본 유튜버가 판단해서는 아마 그 메시지 봤던 것 같아요. 운전에 그 사고 날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보니까 그 메시지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운전 중에, 물론 초보 여러분들은 뭐 앞보기 바쁜 분들이 메시지 보내고 뭐 볼 시간은 없는데 숙달이 되더라도 가능한 하지 마셔요. 자, 그래서 이 커브편은 핸들 감각과 강약 조절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두 제한 가지 속도를 조건을 이루게 하는 준수하세요. 그 코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건 좀 감각에 속해요. 오른쪽으로 굽어졌죠? 오른쪽으로 붙인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붙이지 마세요. 많이 붙이면 또 안 붙인 것만 못해요. 적당히 붙여라. 필자는 굉장히 적당히라고 하는 그 애매모호한 단어는 싫어하는데 적당히 붙이세요. 뭐 그 이상 표현은 없네요. 자, 또 오른쪽으로 굽어졌죠? 이게 지금 오르막이란 말이에요. 오르막 커브는 엑셀로 조절하시고, 또 왼쪽으로 굽어졌죠? 다음 두 번째 커브에서 불상사 난 것은 저 경기도 수원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31살 된 딸이 면허증 취득했다고 아빠가 내가 연수 좀 시켜줄게 하면서 나간 거예요. 뭣도 모르는 엄마는 뒤에 타신 거죠. 딸이 또 모처럼 뭐 면허 땄고 운전한다니까 흥미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나가다가 커브를 만났어요. 별 커브도 아니에요. 거기서 브레이크 밟을 걸 엑셀을 밟은 거예요. 세 분 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커브는 운전 연수 중에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반드시 이 커브는 연수 과정에 꼭 넣어달라고 그러세요. 강사들한테. 자, 보시는 건 좀 쉽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핸들을 잡고 보면 떨려. 네. 자, 보세요. 오른쪽으로 굽어졌죠. 오른쪽으로 조금만 붙인다. 자, 오르막 언덕은 커브는 엑셀로 조절하는 거고, 내리막 커브는 브레이크로 조절하는데, 표현력 세계 제1인자인 본 유튜버마저도 이것을 정확히 표현해 주지 못한 것은 커브의 각도가 제각기 틀리고, 커브를 회전할 때 내 차의 속도가 제각기 틀리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몇 도로 꺾어라,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감속을 해라,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단지 본 유튜버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오르막 커브는 엑셀로 속도를 조절해줘요. 위험을 느끼면 엑셀은 약간 놓으면은 브레이크 밟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조절하시고, 내리막 커브는 브레이크로 조절을 하시되, 특히 조심해야 할 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커브, 이런 건 대단히 조심을 해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호랭이가 나올지 사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호랭이나 사자가 나오면 안 돼. 큰일 나죠. 그렇게 표현했더니 30살 된 변호사 이 청년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선생님 차라리 코끼리가 나온다고 그러라고. 그래서 한참을 둘이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 역시 변호사는 머리 회전이 빠르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이유도 조금도 없어요. 브레이크 올려놔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냐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것이냐는 2차적인 부분이라는 것. 위험을 느끼면 브레이크를 밟는 거고 위험을 느끼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진행시키는 거고요. 여기가 좀 북악스카이인데요. 원래 이 북악스카이는 이게 군사도로예요. 군사도로. 무슨 의미냐? 청와대 제1경비 구역이에요. 제1 외곽 경비구역. 그래서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 현지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켜요. 그래서 옛날에는 왼쪽에다 차를 못 세우고 했어요. 어느새 보고 뛰어오는지 총칼 들고 뛰어와요. 차 빼라고. 그리고 촬영도 금지되어 있고요. 그만큼 어마무시한 곳이에요. 여기가 청와대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김영삼 정권 들어서서 이게 이제 군인 수방사에서부터 이제 구청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북악 팔각정을 기점으로 동쪽은 성북구청, 서쪽은 종로구청 관할이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그리고 이 서울에서의 명소 옛날에 하면 여기였어요. 북악스카이. 여기를 드라이브 안 한 사람들은 연인이 될 수 없다 라는 전설이 있을 만큼 그만큼 얘가 아주 좋은 명소였고 옛날에 교통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여기가 이제 그런 곳이었다는 것. 왼쪽에 보시면 푸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청와대라는 그 뜻이에요. 저 왼쪽 가드레일이. 요즘은 이렇게 오토바이 다니고 자전거 다니고 보행자들 다니고 그런데 옛날에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일체 사람 진입 금지, 보행자 진입 금지, 자전거 금지, 오토바이 금지, 차도 왼쪽으로 못 세웠어요.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 커브에 오른쪽으로 감으세요. 이거 잘 보시고 본 유튜버는 이제 도사니까 이렇게 쭉쭉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본인 수준에 맞추라는 것. 뒤에서 빵빵거려도 소용없어요.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본인 빵거린다고 해서 엑셀 밟으면 바로 사고 나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책임을 져주느냐? 책임 소재 올까 봐서 도망가 버려요. 얼른 뺑소니 쳐요. 때문에 뒤에서 빵 거리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초보 운전 마크를 붙일 것인가 붙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초보 운전 마크를 뒤에 부착함으로 해서 좀 일반 운전자들이 봐주지 않을까라는 좀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분들은 붙이세요. 그러나 그거 붙여봐야 한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빵빵거리고 빵빵거리는 건 내 마찬가지다. 또 그거 붙여놓으면 나쁜 운전자들은 그걸 이용을 해서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한다, 바가지 씌우려고 한다 라는 마음이 든 분은 안 붙여도 되고요. 단 붙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초보 운전 마크 사서 구입해서 붙이지 마시고요. 그 의미 없어요. 왜냐면 일반 운전자들한테 워낙 식상돼 있어가지고 어떤 감흥을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씨를 크게 써붙이세요. 현수막 같이 크게 써서 초보라고 한다든가 뭐 초보 운전이라고 한다든가 글을 써서 뒤에다 붙이면 저분이 초보라고 하는 거를 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뒤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고 방어도 해주는데, 그러나 이제 불행히도 한글을 못 읽는 인간들이 무척 많다는 거. 초보 붙여놔도 쓸데없어요. 빵거리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나무라지 마시고요. 연민의 정을 느끼세요. 왜냐?
어지간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면 초보라고 하는 글을 못 읽을까 하는 연민의 정을 느끼시고 좀 마음으로 운전은 당신이 잘하지만 내가 좀 넓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의외로 많아요.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 한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 초보 붙여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붙이면, 뒤로 붙이면, 써서 붙이면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 횟수가 좀 줄어든다는 거죠. 자, 또 왼쪽 30km죠 제한속도가. 야, 제한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조금 지식을 제공을 해줄게요. 뭐냐면 제한속도라는 의미는 뭐냐, 본 도로는 30km까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즉 제한속도가 30도 있고 50도 있고 80도 있고 100도 있죠. 때문에 그 속도만큼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80km는 80km를 회전할 수 있고 100km는 사실 그 고속도로인데요. 100km의 의미는, 자, 여기가 목적지 다 왔다고 그랬죠. 야,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자, 안내를 종료했다고 그랬고요. 자, 이 앞에 보세요. 전면등이 반짝거리죠. 이거는 이제 캬바레 불이라고 그러는데 조심해라. 자,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그 커브가 돼 있어요. 거의 유턴. 이럴 때는 속도는 줄이고 핸들은 빨리 가보셔야 돼요. 속도가 느리다고 핸들 느린 거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직진을 하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자, 직진이 우선이에요. 이제 갑시다. 여기가 그 유명한 성북동이고요. 그 뭐 옛날 드라마 나왔죠. 성북동 비둘기라고. 여기가 성북동이고 커브가 좀 심합니다. 이 동네가. 옛날 부자들은 여기 살고요. 신흥 부자들은 강남이고 옛날 부자들은 여기서 살아요. 제가 잠깐 그 관광 가이드를 좀 해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 앞에 한옥이 보이는데요. 기와집이 보이죠? 저기가 뭐냐면 한국가구박물관이에요. 한국가구박물관.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박물관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옛날 그 재벌 사모님 취미가 고가구 수집하는 게 취미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이 수집되다 보니까 여기서 땅을 구입해 가지고 지으셔 가지고 이 고가구 전시를 하고 박물관을 지었는데 아무나 입장하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40명, 20명이 모집되면 회비는 2만원. 그러면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며칠 몇 시까지 여기서 모여라 해가지고 입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예식 올리는데 예식비가 1억입니다. 돈 많은 분들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그렇다고 돈 많다고 해서 안 해줘요. 이분요. 관록이 있고 명성이 있고 이래야지 졸부들은 절대 안 시켜줍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나요? 길상사 주차장이라고. 길상사 하면 여러분들 아실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모르시는 분들은 법정스님은 아시죠? 법정스님. 예. 여기가 그 참 전설의 고향에 나올 만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길상사라고 그러는데 옛날 여기가 대원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3대 요정 중에 하나였고, 김영환이라고 하는 소녀 때 10살 때 동기로 들어온 분이 결국은 마담이 됐고 이걸 인수를 받았고, 평생의 분이 사랑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백석 시인, 납북 시인, 이분하고 동거생활을 하다가 백석 시인이 납북됐는데 평생을 그분만을 사모하다가 세상을 마쳤는데 여기 7,000평이에요. 그래서 법정 스님한테 10년 전부터 한번 뵙시다 해가지고 10년 만에 만나서 이거를 길상사라고 하는 절로 만들었다는 것.